그래서 뭐 DB 고객이든 지인 고객이든 간에 여튼 간에 좀 양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라는 설계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첫인상을 남기는 자리라고. 뻔한 얘기죠. 말 그대로 첫 만남인데, 근데 이게 계약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쳐요. 뭐지? 하면서 경계심을 오히려 일으키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계약 확률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유지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계약 확률도 계약 확률인데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 썼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서 그거를 회복해야 본전인 거죠. 그때 고객한테 공감대를 얻고 내가 그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제 컨셉은 이 사람한테 전문가로 다가가고 결국에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 공략의 기준은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접근이 알맹이에요. 사실 엄청 보장분석 받고 싶고 나 진짜 내 보험 좀 리모델링 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다 해서 나오신 분이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 오늘 앉은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뭔데예요.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이게 나라는 사람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어필하되 그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 많은 설계사들 다 이겨야 돼요. 어차피 내가 못 이기면 다른 설계사가 또 계약하고 기존 설계사가 또 추가 계약해. 간단하게 재소개드리면 지금 이윤재 부본부장이고요. 퍼스트 지점 이끌고 있는 관리자고, 뭐 전문 분야 이력은 보시는 바와 같고, 자격증으로는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랑 AFK, CFP, 증투, 펀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이 많은 걸로 좀 강점을 살려서 고객들 첫 만남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첫 만남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첫 만남이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고객한테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설계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첫인상을 남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얘기죠. 말 그대로 첫 만남인데, 근데 이게 계약에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딱 들어왔을 때 저 사람 뭐 어떻게 했다라는 어떤 인상은 하다못해 좀 판단을 하시겠지만 고객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처음에 딱 보고 뭐지? 좀 신뢰가 간다, 뭐 인상 좋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왜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지? 아니면 좀 신뢰가 안 갈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경계심을 오히려 일으키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계약 확률로 이어진다. 그래서 첫 만남이 정말 중요한데, 상대방의 첫인상이 달라지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실제로 대부분 유지된다고 합니다. 유지되는 편이다랑 거의 유지된다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표정이랑 말투라고 해요. 얼굴의 생김새, 준수함 정도까지 합하면 사실 이 사람의 첫 마디, 그리고 인상, 그리고 외형, 이게 결국에는 많은 걸 차지한다라고 보이는 건데, 중요한 이유는 계약 확률도 계약 확률인데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처음 만나서 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죽 썼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서 그거를 회복해야 본전인 거죠. 그러니까 잘 해놓고 다음 뭐 클로징이나 계약 자리까지 내가 상품을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베스트겠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줬는지, 아니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만큼의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준비 물품은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상담용 바인더 좌측 사진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이랑 보험 컨설팅 가이드북 해가지고 이제 통계 책자가 있습니다. 뒤에서 내용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들은 단기납종신보험 관련된 적금이랑 뭐 은행 상품, 그리고 다른 뭐 투자 이런 거랑 비교한 내용, 그리고 연금 비교 내용, 재무 분석 리포트, 그리고 실제로 고객들 보장 분석했던 상담 사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때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목돈 만드는 거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보장 분석 관련해서 상담을 준비했던 기존에 상담했던 고객이랑 비슷한 사례다. 그러면 공감대를 얻고 내가 그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고요.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바인더를 펼쳤을 때인데,
제 컨셉은 이 사람한테 전문가로 다가가고 결국에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서 분석을 하고 당신을 위한 상품을 설계를 해서 내가 설계한 거는 믿고 가도 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뭐 바인더에 계산기랑 볼펜, 삼색 볼펜 꽂혀있고 명함 있죠? 아마 저 명함 아직도 지점장일 거예요. 그리고 이 삼색 볼펜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자켓에 있는 볼펜, 검정색 볼펜, 뭐 몽블랑 볼펜 쓰는데 그거 빼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좀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제 소개 프로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 지식이나 물어보는 거 캡처하는 거고, 그 뒤는 뭐 합격증이랑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어서 전문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 상담 바인더에 있는 이제 줄 노트,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한글 파일로. 그리고 그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통계 자료. 제 컨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비춰지기 위해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들고 다녀요. 산정특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암진단을 받으면 병원비를 급여 부분에 대한 건 별로 내질 않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5%, 공단 부담이 이제 95%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나와도 실제로 내가 부담하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객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서 암은 알지언정 심장이랑 뇌혈관이 30일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또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면 고객한테 심장이랑 뇌혈관이 잘 안 돼 있으시면 산정특례도 30일밖에 안 되는데 이 특례 기간 동안에 모든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뒤로는 다 지출을 직접 하셔야 된다. 근데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암 5년은 좀 기니까 주로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요한 AP 시연인데 하나하나 일단 볼게요. 인사드리고 명함 전달 드리고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좀 허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인더 펼치면서 아까 제 소개 프로필 보여드리면 소개하고, 그 소개가 1분 자기소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메리츠화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메리츠화재 그 보장문서 링크 보내면 고객이 그 자리에서 등록하면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볼 수가 있거든요. 태블릿이든 간에. 그래서 그걸로 보고 간단하게 제가 살펴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겠다 라고 정리해서 몇 점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공략을 시작을 합니다. 이 공략의 기준은 고객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한 접근이 알맹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많이 내고 계신 분이다. 그럼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어필하기 위해서 이때 핵심 요점을 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거고, 고객 불만 및 의견 청취하는 건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불만이 뭐고 보험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뭐고 그러면 필요한 건 뭐고 좀 니즈는 뭘까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한 다음에 2차 미팅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멘트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생색을 좀 내는 편이고, FF 확보는 이제 팩트 파인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병력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금전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뭐 자산 현황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여쭤봐요. 그러니까 취조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대화가 마무리되면서 2차 미팅을 재언급해서 한 번 더 시간 약속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소개 요청하고 미팅이 종료됩니다. 이게 첫 만남 때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예요.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첫 번째 명함 드리면서 인사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전화 많이 받으셨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DB 고객 기준으로. 근데 뭐 지인이나 지인 소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 굉장히 쉽겠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바빴지?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간단하게 좀 소통하다가 이제 DB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 주셨을까요? 이야기 많이 하는 게요. 사실 엄청 보장문서 받고 싶고 나 진짜 내 보험 좀 리모델링 하고 싶고 개선하고 싶다 해서 나오신 분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도 받는 스팸 전화 와서 그 뭔데요? 하다가 그래 한번 자꾸 전화 오니까 뭔지 한번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앉으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공감해 주는 거죠.
그쵸. 저한테도 전화 와요.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그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제 상담의 격을 좀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통화해 주셔서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전 잘 안 해요.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전문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분이 만나 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 내가 말하는 모든 거는 뭔가 부탁과 요청으로 들릴 거예요. 나는 결단을 내려줘야 되고 답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포지션을, 설계사의 포지션을 굳이 을로 자리매김하고 시작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살아왔던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카금융 서비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어필을 잔뜩 하고 앉아 있어요. 세 번째로 메리츠 화재 링크 이제 이어서 보낼 거잖아요. 자기소개하면서 갑자기 메리츠 화재라는 회사를 또 설명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람이 오늘 앉은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뭔데예요.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래서 뭐냐,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전 CFP랑 AFK 가지고 있는 이윤재 부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JNT 컨설팅 센터 대표를 겸임하고 있고, 이거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분들 가업승계나 증여 상속 문제 다룰 때 사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타 설계사보다 자격증이 많아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는 아시죠? 거기서 이제 돈 받고 상담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료로 상담이 진행될 겁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1분도 채 안 걸리는 정도의 소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전문가고 나 되게 고급 인력인데 오늘 너 특별히 무료로 해줄 거야 가 키포인트예요. DB 영업할 때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어필하되 그게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츠 화재를 보냅니다. 보내고 개괄적인 얘기를 잠깐 해요. 고객님, 일단은 등록되는 동안 간단하게 보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랑 과정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대부분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보험 때문에 좀 헛돈 냈다 아니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질병이나 하여튼간에 금전적인 위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소액의 비용인데, 내가 만약에 아플 때 수술 입원을 내가 주로 상담하기보다는 항상 보호자랑 대동해서 가족분들이 같이 상담을 해요. 그럼 가족분들이 먼저 보는 게, 궁금한 게 보험 잘 돼 있냐 라는 안전장치인데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다만 과정이 잘못돼 있어서 대부분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친구가 시작해서 관계성 때문에 하나 해주고, 전화 자꾸 와가지고 그래 뭐 2만원 3만원 얼마 안 하는 거 가입하지 뭐 해서 담당자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전화 가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보장 내역을 확인을 안 한 상태로 내가 뭐가 유리한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입을 하다 보니 나중에 가서 또 보험이야 라는 생각밖에 안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필요한 사항이랑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좋은지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고, 거기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설계사랑 소통을 통해 나중에 보상 못 받는 건 없게끔, 혹은 지급이 잘못된 건 없게끔까지 소통하는 게 보험이라는 자산의 특징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교육 목적상 다 얘기를 했지만 빠르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제 앞에 앉아 계신 고객님처럼 앉으시는 이유가 요 7가지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7번도 많아요. 계속 연락이 와서 어머님 혹은 아버님 같은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도 많이들 해당이 되십니다. 뭐 금액이 부담되거나 보험료가 올랐거나, 아니면 나한테 부족한 건 없는지, 주변 아파가지고 좀 걱정되거나, 내가 가입한 보험 보장 잘 몰라서 설계사는 가입만 시켜놓고 연락을 안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실질적으로 3가지 구조인데, 실손의료비, 진단금 및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종합건강보험, 그리고 사망보장 및 후유장애 관련 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덩어리로 가입을 합니다. 보통은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기둥을 잡고 중복보장은 제거한 상태로 전체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필수 점검 대상 보험 구조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슬슬 등록이 다 완료됐을 거라서 보겠지만, 제가 지금 고객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겠지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혹은 아버님, 갱신형 보험이나 80세 만기 보험, 유사보험,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가입하는 거 있죠? 그리고 CI 보험이라는 형태로 옛날에 좀 유행했던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하고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이게 실제 메리츠 화재로 받으면 나오는 화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진단 내용이. 근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분은 메리츠 화재, 현대해상, 모자이크를 했지만 뭐 삼성화재 이렇게 가입이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 고객한테 어떻게 좀 신뢰를 줄까? 이 사람의 좀 니즈나 문제가 뭘까? 이런 걸 판단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적상 예시를 가져온 게 갱신형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메리츠 화재부터 우체국보험, 신한라이프, 하나손해보험, 라이나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주로 신한라이프랑 하나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갱신형 보험 위주의 세팅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고객 걸 처음 봤다라고 쳤을 때 일단 갱신형 보험을 찾았고 일단 이거부터 풀어가야겠다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 중에 갱신형 보험으로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냐?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비갱신으로 기둥을 잡지 않고 갱신형으로만 돼 있길래 어머님께서 딱히 원해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다 하면은 뭐 설계사가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갱신형이랑 비갱신형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를 해드려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엔 저렴할 수 있지만 그 뒤로 쭉 보험료가 오른 상태로 갱신이 되면서 나중에는 8세 만기까지 8세 만기면 8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는 구조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경제활동을 할 때 보험료가 높은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때 보험료만 높아져서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이거를 정해진 납입기간만 납부를 하면 만기 때까지 내는 돈 없이 보상만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이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원해서 가입한 사람이 열에 뭐 한두 명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저런 상황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고객님께서는 뭐 몰랐다. 그러면 난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면서 뭐 저한테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너스레를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가입시켜드린 건 아니고 저는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잘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것 뿐이다. 이런 게 좀 걱정되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아까 고객이랑 소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입하신 건지 그 전에 컨설팅 경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불만족스러웠는지 이 불만족을 만약에 캐치를 하거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당히 편해집니다. 왜냐면 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이면 돼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 위주로 가입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대부분 그냥 설계사가 해줘서 가입한 겁니다. 그리고 보장연은 잘 알고 계신지 지인 설계사랑은 자주 소통하시는지 이런 것들. 여기서 핵심은 지금은 많이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신입분들 기준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리모델링 하거나 뭔가 좀 개선해주고자 하는데 이분이 해지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뭔가. 뭐 가족이 설계사라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겠죠. 지인이랑 소통도 자주 하고 있으면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관계성을 끊어낼 만한 정도의 니즈 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바꾸지 않고는 이 사람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력 및 직업 그리고 주소를 최종 확인하고 저거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같은 거를 일부러 언급해 주세요. 저거 약으로 치지도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난 건강해 하고 막 설계 심사하다 보면 혈압약 먹고 있고 고지혈증 드시고 계시고 약 드시고 계시고 뭐 그런 경우 많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번에 수술이나 입원에도 수술 중에 이제 우리가 용종 제거하는 것도 수술로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도 수술로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면 잠깐 누워있다 나왔더니 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물어보세요. 용종 제거하신 것도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3번 같이 3개월 이내 병원 가신 적은 뭐 혈압약처럼 꾸준하게 가시는 건 괜찮은데 새롭게 가신 건 다 여쭤봐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소 여쭤봐달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써놨는데,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주소요? 이렇게 하면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저는 제 계약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와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 등록할 때 일단은 가주소를 입력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청약할 때 고객분 주소로, 이미 그때는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소를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미팅 일정을 확인을 하고 간단하게 핵심 멘트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 언제 만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평일 혹은 주말 이 시간이 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약관부터 살펴보고 어머님 혹은 아버님께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서 전체에서 비교 분석해가면서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료되면 중간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교육하실 때 이거를 항상 막 언급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뉘앙스를 좀 꼼꼼히 보겠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데, 굳이 3일 언급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저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은 아버님께 이번에 시간 내주신 선택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도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생색을 냅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이 웃을지언정 다음번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요. 우리가 AP를 가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다음 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설계사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네? 기대해봐도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주고 오면 그냥 다음번에 연락을 안 받으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사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이거 한번 싹 하고 제가 마지막에 주의할 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질문 받을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이윤재 부분부장인데 전화 많이 받으셨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그거 다시는 좀 전화 안 오게끔 많은 도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AFK랑 CFP 가지고 있는 이윤재 부분부장이라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도 가지고 있는데, 요 JNT 컨설팅 센터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증여나 상속 상담하기 위해서 쓰는 사업자고요. 네이버에는 실제로 전문가로 등록돼 있어서 돈을 받고 상담하고 있지만, 오늘 어머님께는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리츠화재 링크 보냈는데, 그거 등록해 주시면 바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등록되는 동안 간단하게 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질병 걸리거나 이랬을 때 큰돈 나갈 때, 그때 이제 좀 금전적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불하는 소개 비용인데, 내가 아프면 결국 내가 아니라 가족분들이 같이 대동해서 보호자로서 간호사랑 상담을 해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보험 잘 돼 있냐? 라는 질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보험이 잘 안 돼 있다, 혹은 잘 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희비가 좀 갈립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인이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해주고,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2, 3만 원짜리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산을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나 그냥 전화 받고 가입하다 보니 자꾸 헛돈 냈다라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전체 회사 비교를 통해서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나에게 필요한 거는 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성비까지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고 보장자산을 구성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뒤로 설계사랑 지속적인 소통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험 가입해 주신 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앉으시는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7가지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다못해 전화 잡고 와가지고 뭔지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앉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랑 대화하다 보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보장자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있다 보니 제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는 구조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랑 종합건강보험, 그리고 사망 및 후유장애로 되어 있는데, 비갱신으로 기둥을 세우고 중복보장은 제거한 상태로 전체 회사를 비교 분석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슬슬 등록이 됐을 거니까 곧 보겠지만,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갱신형 보험이랑 유사보험, 농협이나 우체국 이런 데서 가입하는 거 있죠. 그리고 CI보험, 이런 거는 좀 가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한번 볼게요 하고 메리츠를 이제 보겠죠. 보면서 일단은 어머니,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갱신형 보험 위주로 가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대부분 뭐 설계사가 그냥 그렇게 설계해서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한라이프랑 하나손해보험 가지고 계신 암진단금이랑 뇌랑 심장 쪽 나오는 게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쭉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8세 만기면 8세까지 지출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경제활동을 하시는 시기엔 저렴하지만 안 하시는 시기에 보험료만 비싸지고 해지를 좀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생길 수 있고요. 반면에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납입기간만 내고, 앞으로 그게 끝나면 쭉 만기 때까지 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굳이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이유를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평소에 뭐 설계사랑은 좀 소통하세요? 지인 설계사시면 소통하시는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컨설팅 받았던 경험은 좀 있으세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좀 불만이나 문제점들 좀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꼼꼼하게 봐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여도 원숭이가 이제 뭐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있다라는 얘기처럼 제가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평소에 이 시간대가 편하신 거면 분석 완료되면 이 시간대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신 만큼 여러 가지 좀 도움 드릴 수 있게끔 뜻깊은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평소에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5년 이내 수술 입원하신 적은요? 용종제거나 이런 것도 수술인데. 알겠습니다. 경제활동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워낙 불경기인데. 마지막으로 주소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정리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고 오늘 미팅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땡땡요일, 땡땡시 여기서 한 번 더 뵙는 걸로 하고, 중간에 분석 완료되면 한 번 더 전화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험 어머니께서 다 관리하고 계시면 제가 인적사항만 주시면 한 번에 좀 정리를 해올 건데, 뭐 사실 어머님 것만큼 구체적으로 못 보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좀 정리를 해올게요. 어머님 거 먼저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다시 한번 뵐게요. 중간에 한번 전화 드릴게요. 먼저 가시는 거 뵙고 전 정리해놓고 일어나겠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은 본인의 컨셉에 맞게끔 좀 주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친분으로 잘 다가가시고 그분과 뭐 거의 뭐 엄마와 자식 같은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까지 형성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굳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 막 엄청 고상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컨셉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는 싸요 보다는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반말보다는 존댓말 사용하고요. 비싸다 보다는 저렴하지 않다. 그리고 뭐 왜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보다는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만남의 중요성 중에서 통계치를 봤을 때 외모도 많이 차지했잖아요. 외관. 그래서 단순히 용모를 단정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매력 있게 꾸밀 줄 알아야 된다가 무슨 얘기냐면, 거울을 한 번씩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인상이 좀 사나우면 좀 인상이 좋게끔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표정을 좀 한번 지어 보신다던가. 그러니까 외모를 가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잘 다가갈 수 있게끔, 둥글둥글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의 속도나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이런 것도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지금 강의 톤과 상담할 때 톤은 또 다릅니다. 목소리, 말의 속도도 좀 다르고요.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또 빨리 하는 부분도 빨리 하는데, 여튼간 이런 거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야 돼요. 평소 본인 목소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카페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요, 고객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 퍼질 수 있게끔 발성 연습도 저는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는 훈련을 시킵니다. 조직원들을. 고객이 잘 안 들리면 그만큼 몰입이 깨지고 상담 장악력이 그때마다 풀려요. 집중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도요, 그냥 웃고 있어라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확신을 줘야 될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 이 이상의 정답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줄도 아셔야 되고, 반대로 그냥 편하게 웃거나 이분의 그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들어줄 때는 또 뭐 공감 잘하는 표정이나 이런 걸 지금 더 좋겠죠. 어디까지나 서비스직으로서 예의를 갖춘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고객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성격이 급한지, 뭐 우유부단한지 이런 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파주를 갔는데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반부터 계셨대요. 다음 미팅 때 그냥 제가 9시에 갔습니다. 10시에 약속하고. 그랬더니 한 9시 20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 미팅을 빨리 시작해서 좋았는데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안 기다리셔도 되고 40분을.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이런 걸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지인 고객이랑 이관 고객이랑 뭐 여러 가지 고객의 채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DB 고객은요, 특히나 상당히 설계사가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뭔가 컨셉을 말씀드리고 차별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많은 설계사들 다 이겨야 돼요. 신입이어도 이기셔야 되고요. 그분과의 관계가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간에 어디까지나 내가 더 전문가고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친근하게 여러 가지 도움 드릴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컨셉이 있겠지만 여튼간 이겨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못 이기면 다른 설계사가 또 계약하고 기존 설계사가 또 추가 계약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귀가 얇은 게 좀 특징입니다. 전화 잡고 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앉아보신 분 없으시죠? 네. 앉았다라는 거 굉장히 귀가 좀 얇으신 성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전화 TA 교육을 어디 하셨죠? 그때는 저도 합니다. 보험료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뭐 가입 권유하는 게 아니라 만나 뵙고 분석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AP 때는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보험료를 줄여드리겠다. 아니면 영업하는 거 아니고 제가 분석해가지고 2차 미팅 때 잘 분석해서 올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무덤 파는 거지. 영업하러 간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보험료 줄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설계를 하면 그만인 거고 이분한테 조금 더 내 설계 관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험으로 이분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아니면 뭐 보험료 못 줄여서 막 골머리 싸매고 있고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해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칠게요.